안녕하십니까, 대전 텃밭입니다. 오늘은 서리태 정식에 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앞에 부분은 일항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강낭콩을 수확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서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콩과 식물로서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름을 굳이 많이 넣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세고랑 해서 약 200여 개의 강낭콩을 파종을 해서 수확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그대로 200여 개의 서리태 모종을 갖다가 심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멀칭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풀들을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멀칭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보습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멀칭을 하고 다시 구멍을 뚫어서 서리태를 키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멀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면서 중간에 2-3번 정도 풀을 좀 뽑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리태가 성장을 해서 세력이 왕성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 2가지 방법은 선택을 하면 될 것인데, 저는 이번에는 서리태를 심어서 클 때까지 1-2번 정도 이제 풀을 제 손으로 뽑아내는 그런 절차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멀칭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봄의 가뭄이 이제 끝나고 여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름 이후로부터는 이제 가끔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해서 땅의 보습을 유지할 그럴 필요성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굳이 멀칭을 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서리태를 정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닐 멀칭은 가을에 서리태를 수확한 다음에 걷어내는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심을 서리태는 제가 모종으로 지금 가꾸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0개 정도가 지금 여기 모종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종을 그냥 포트에 단순하게 이제 키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잘라져 있죠. 처음에 모종이 나왔을 때 여기를 자름으로써 이 밑에서 싹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서리태 모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가지가 여기 걸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 자른 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여기? 예. 이걸 잘랐기 때문에 이 밑에서 가지가 지금 2개씩 벌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 많이 공유가 된 그런 서리태 모종 키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한 줄기가 아니고 이제 2줄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리태 수확량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모종을 키웠고요. 이 모종을 강낭콩 후작으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밭에 있는 풀들을 뽑아내고 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풀을 좀 걷어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죠? 네. 이렇게 많은 풀이 이 조그만 밭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이 풀은 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기물 비료가 되어서 이 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쪽 끝에 제가 이런 유기물들을 부속 발효시키는 그런 퇴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비슷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자연 또는 우주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생명체는 유기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생명이 다 하는 때 다시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무기물로 돌아가는 그런 큰 대자연의 순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고구마와 이쪽 밭 사이에 보면 풀을 다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혹 있으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풀 자체가 또 굉장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 작물을 자라는 거에는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만약 이 풀이 작물을 이길 경우에는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해방꾼이 되지만, 이 풀 자체가 이제 내가 갖고자 하는 작물에 피해를 안 주면서 이렇게 존재해 주게 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훌륭한 퇴비의 재료를 공급해 줄 뿐만이 아니고, 이 토양에서 흘러 넘치는 영양분이 빗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아서 유기물질, 아깝게 유실되는 유기물질을 무기물질을 이렇게 유기물질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퇴비 생산 공장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 속에 보면은 다양한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렁이 같은 지렁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료 생산자죠. 예, 지렁이를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이런 풀을 다 없애버리면 땅이 메마르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미생물이나 지렁이 같은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생물도 키우고 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풀을 자연적으로 재배를 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만드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풀들을 다 적으로 생각을 해서 베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랑에는 이제 그런 풀을 좀 남겨놓고, 그래서 토양도 살찌게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작물이 잘 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풀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농작물 재배가 한층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이제 이 밭에 서리태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태 모판을 한번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으로 크고 있던 서리태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50개씩 6개의 트레이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3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드러낸 서리태를 옮겨 심기 위해 봄밭으로 옮겼습니다. 보시다시피 100% 모든 서리태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죽고 해서 여기에서 200개에서 250개 정도 모종만 살아있으면 이 봄밭에 전부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음 때문에 잠깐 영상 촬영을 멈췄고요. 이제 좀 조용해져서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종에서 하나를 꺼낸 서리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흙을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가운데 적심한 내용이 보이고요. 여기에 2개의 가지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2개의 가지로부터 또 가지가 나오고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꽃이 피고 서리태가 열릴 텐데요. 이 3개 이랑에 2줄로
20cm에서 30cm 간격으로 심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충분한 공간을 위해서 한 25에서 30cm 정도 간격으로 서리태를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 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항이 3개이고 각 1항은 2줄씩 심었고요. 포기 사이를 보면 한 뼘, 2뼘, 대략 여기는 이제 40cm 정도가 됩니다. 심다 보니까 모종이 좀 모자라기도 해서 간격은 적절히 조정을 했습니다. 서리태는 그 서리를 맞으면서 그 염은 콩이 사람이 먹기에 가장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서리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서리태를 이제 콩 자체로 이제 심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조금 더 일찍 심어서 좀 더 그 성장 기간을 좀 길게 만들어 볼 요량으로 여기에 그 강낭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라고 있을 때 저쪽에 모종을 심어서 조금 더 그 일찍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서리태한테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 봤습니다. 대전 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